안녕하세요 여러분, 런치쉐어의 엘레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이 이전 영상에 스티시즘, 시니시즘, 그리고 코스모폴리타니즘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으니 그걸 아직 안 보고 오신 분들은 그걸 먼저 보고 헬레니즘 철학 2탄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저희는 오늘 영상에서는 스토아 학파랑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부분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사회 시간에 행복과 관련된 철학을 공부하면서 언급된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교과서에서도 그렇고 보통 스토아 학파 있고 금융주의,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 있고 쾌락주의라고 보통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제발 멈춰. 이건 워딩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쾌락 그리고 금욕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그 단어 자체에서 느껴지는 그 표면적인 인상에 속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오늘 영상에서 진짜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무엇을 원했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기원전 306년 에피쿠로스에 의해서 창시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필연적이지 않다고 믿었어요. 행복은 개인의 선택된 결과이고요. Pleasure is the highest good. 이들은 쾌락을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과서에서처럼 그런 쾌락주의라는 말이 나온 건데, 하지만 창시자 에피쿠로스는요, 지극히 검소하고 절도 있는 생활을 했습니다. 빵과 물 정도의 단순한 식사를 하고 육체적인 욕구를 최소한으로 충족시킬 때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나오는 게 그래서 이 개념이에요. Division of pleasure. 에피쿠로스는요, 이제 능동적인 쾌락과 수동적인 쾌락, 동적인 쾌락과 정적인 쾌락으로 쾌락을 구분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가 말한 쾌락은 오늘날 사치풍조에 사로잡힌 그런 세속적인 방탕한 쾌락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쾌락이란 정신적인 쾌락, 그 중에서도 외부로부터 괴로움을 받지 않고 마음의 동요를 제거했을 때 즐거움을 가리키는 아타락시아였고, 그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욕망의 근원을 직시하면서 불필요한 욕망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족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행복해진다는 것이 에피쿠로스의 논리였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쾌락이 인간의 본능이자 권리라고 말한다는 점에서 ethical hedonism, 윤리적 쾌락주의, 즉 이 윤리적 쾌락주의 측면이 강했습니다. 이들에게 쾌락은 방탕이 아닌 즐거움인데, 이 즐거움은 지식을 요구하죠. 많은 정신적인 수양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은 가장 고뇌를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 이제 죽음이나 신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이었는데, 이런 두려움을 없애려면 두려움에 대한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곧 쾌락을 추구하는 것과 같다는 논리지요. 또 죽음 그 자체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행복과 쾌락을 해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넘어가서 에피쿠로스는 데모크리토스, 이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의 대표적인 추종자였습니다. 핵심 개념은 만물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었으며, 인간의 영혼도 가장 완전한 형태의 입자로서 구성된다고 믿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에피쿠로스에 있어서 선은 쾌락이었고 고통은 악이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선을 추구하고 악을 배척한다는 점을 참작한다면 그들에게 행복이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피하는 삶이죠. 여기서 다룬 대부분의 고통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대상들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remove from the world and no concern of death 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다음으로 스토이시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스토아 학파는요, 키프로스의 제논에 의해서 기원전 300년에 창설되었습니다. 그들은 디오게네스의 학설을 채택했지만 문명의 혜택을 거부한 면까지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또 유명한 스토아 학파 철학자로는 세네카, 에픽테토스가 있었습니다. 우선 우주가 완전히 합리적인 이성의 법칙에 의해 움직인다고 믿고 있었죠. 스토아파는요, 세계가 철저한 인과관계 혹은 인과적 질서에 의해 발생하고 움직인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전체 우주가 자신만의 그 고유한 질서 혹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면 인간은 이러한 자연의 전체 질서를 잘 파악해서 그것에 일치하도록 합의의 경지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죠. 그 질서는요, 자연의 섭리 혹은 우주의 운행 법칙을 말하며 결국 인간의 도리란 이 법칙에 순응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스토아파에 의하면 우리는 욕망에 현혹되어서 이 법칙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며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이행해낼 수가 없죠. 또 에피쿠로스의 학파에게는 아까 아타락시아가 있었다면요, 스토아 학파에게는 아파테이아가 있었습니다. 아파테이아.
그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 아파테이아 혹은 부동심인데요. 인간의 그런 주관적인 감정 상태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로 일체의 인간적 감정으로부터 초연한 상태죠. 이러한 경지야말로 인간이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혹은 신의 의지와 합일된 모습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들은요, 불행이나 행운이나 이에 대해 분노하지도 않고 쾌감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세계는 스스로 필연성에 따라서 자신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이며 우리에게 닥친 행운이나 불행은 결국 세계의 질서에 따라 이제 벌어진 일이고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여야 하죠. 그래서 나온 말이 아모르 파티,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고 숙명을 받아들이라는 마음가짐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스토아 학파까지 해서 헬레니즘 철학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배웠던 에피쿠로스 학파랑 스토아 학파를 조금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피쿠로스 학파에 아타락시아가 있었죠. 아타락시아는 뭐였죠? 아타락시아는 외부에서 들어온 고통을 피함으로써 얻은 내부의 마음의 평정을 얻는 상태입니다. 반면 스토아파의 아파테이아는요, 내면의 태도를 변화시켜서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감정이 절제된 상태이고요.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아타락시아에 이르기 위해서 우선 내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스토아 학파는요, 아파테이아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성의 명령에 복종해서 의지의 힘으로 욕망의 씨앗을 없애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두 학파 모두 이제 결론적으로 얻어지는 그 마음의 평온 상태는 비슷할지 모르나 그 방법은 이처럼 상반되었다는 것이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다시 말하자면 욕구를 먼저 충족시켜. 그래서 욕망을 없애. 인 거고 스토아 학파는 이성의 명령에 집중해. 그래서 내 의지의 힘으로 욕망의 씨앗을 없애. 라는 것이죠. 또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쾌락이 개인의 선택의 결과라고 보았고 세상은 우연적이기 때문에 삶의 태도에 관해서는 개인적인 삶의 향유를 강조했어요. 반면 스토아 학파는요, 세상은 이미 정해져 있기에 삶의 태도에 관해서 개인은 자연의 법칙에 순응해야 된다고 믿었고, 기억나시죠? 그리고 전체와 조화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자기 수양과 이성을 중시했어요. 때문에 행복 역시 개인의 선택의 결과라기보다는 인과관계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제가 또 여러분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 Hellenism philosophy versus optimism이었거든요. If you were to console someone on their failures, would your words be pessimistic, overall Hellenism philosophy, or optimistic? What do you think is more effective in consolation? 네, 이거는 좀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해봐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해요. 보통 우리가 남을 남을 위로할 때는요, 굉장히 희망적인 말들, 긍정적인 말들을 해주잖아요. 막, 넌 잘 될 거야. 넌 잘할 수 있어. 넌 최고야. 힘내. 이런 식으로요. 근데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긍정적인 말들로 위로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그쪽으로 시장하기 싫을 것 같아서 반대쪽을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사실 제가 철학 올림피아드에서 이 주제로 글을 써가지고, Consolation of Pessimism 해가지고, 이걸로 글을 써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 그 올림피아드 입상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주제가 지금도 생각해보면 많이 항상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주제인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도 꼭 이제 헬레니즘 철학을 소개드리면서 꼭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생각하는 주제였어요. 네, 그래서 아까 이걸 비교했고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오늘 헬레니즘 철학을 배웠고 사실 헬레니즘 철학은 패시미스틱하다고 직접적으로 강조하진 않았지만 은연중으로 전체적으로 막 밝고 막 긍정적으로 느껴지진 않았을 거예요. 시니시즘이나 스캡티시즘도 그렇고 그중에서 스토아파를 조금 강조하자면요. 세네카라는 사람은요. What need is there to weep over parts of life? The whole of it calls for tears. 라고 이제 세네카가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들로요 남을 위로해주면 hope, 희망을 얻잖아요. 근데 스토아 학파는요 긍정적인 말로 남을 위로하면 나중에 더 큰 화를 부를 거라고 했어요. 그건 헛된 희망이기 때문이죠. 지금 애가 힘들어해서 긍정적인 말들로 넌 짱이야, 넌 최고야, 미래에 그 지금 힘들어하는 게 다 돌아올 거야 이런 식으로 희망을 주었는데 이 애가 나중에 실패를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스토아 학파에게 인간은 당연히 미래에 또 절망하고 또 실패할 거라고 했고요. 그래서 the whole of life calls for tears. 그래서 항상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긍정적인 말들로 넌 짱이야, 최고야, 힘내 라고 말하는 거는 미래에 또 실패했을 때 그 전에 주었던 그 헛된 희망과 냉혹한 현실 사이의 차이에 더 절망하게 되는 것이라고 차라리 처음부터 넌 실패할 수 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라고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헛된 희망을 주지 않은 채로 위로해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경험하고 그거에 대해 들으면서 강해지라는 거예요. 이 마르커스 아르렐리우스라는 사람이 We're each of us stronger than we think 라고 말했듯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인은 이제 consolation 남을 위로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말들이 더 effective한 것 같은지 부정적인 말들이 더 effective한 것 같은지 댓글창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